오늘 스튜디오에는 윤우신 충남도의원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어떠십니까?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축하부터 드립니다. 예, 너무나 좀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인터뷰 당시에는 이 핑크색 옷을 입고 예.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군에서도 나름의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양복에 의원 배지도 잘 어울리십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방 국장님한테. 다 덕분입니다. 네. 도의회에 입성하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직접 정치를 해보니 어떠시던가요? 참 오래 전부터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100일의 시간이 뭐 1년 같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많이 바쁘고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참 하고 싶었던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시겠죠. 예, 갖고 예. 있는 에너지가. 예.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더 느꼈던 거는 우리 도의회 광역의회가 이제 작은 국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48명의 도의원들께서 이제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뭐 때로는 경쟁도 하고 그리고 협치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는 모습들이 이제 국회의원님들의 모습 이렇게 좀 데자뷰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명분을 만들고 찾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좀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기초와 다른 광역의회의 좀 뭐 특색이랄까. 그래서 작은 국회라는 느낌을 많이 좀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최근 5분 발언에서 예.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그리고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시급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화력발전소 이제 폐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안화력발전소도 25년에 이제 1, 2호기가 이제 폐쇄가 되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20년도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LNG 발전소로 이제 대체를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태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북 구미하고 전남 여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 차원에서는 충청남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모기업인 그 발전 3사 사장님들하고 이제 뭐 대책 회의도 하고 나름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력발전 산업에 대체를 해서 이제 수소 산업 육성 특별팀을 도에 이제 구성을 해서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충청남도를 그런 계획으로 23년도부터 30년까지 이제 8년에 걸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제 시군비는 3,800억 정도가 투여 800억 8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민간 쪽은 한 4조 7천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중심 지역들이 아산하고 당진하고 이제 보령이에요. 그래서 태안군은 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대책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실질적인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대책을 좀 이제 충남도에 요청을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서 태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그 연관 협력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전소 폐쇄에 따른 그 영향이 더 큰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25년도에 이제 폐쇄가 될 때 603호선의 그 상습 정체 구간, 그 6km 구간이 27년도 준공인데 2년의 갭을 두지 말고 2년을 앞당겨서 25년에 조기 준공을 좀 시키자. 그래야 발전소 폐쇄가 지금 이제 계획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대책과 대안으로서
화력발전소의 석탄체를 이용한 그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연관 업체들이 좀 이렇게 발전소 주변으로 입주하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검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태안하고도 접근성이 너무 모르니까 25km고 또 늘 출퇴근 시간에 한 6km 정도가 이제 정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앞당겨서 하자. 그리고 실제 이게 계획이 양승조 지사 때 27년도에 이제 준공 계획으로 갔는데 그 전에 안희정 지사 때 25년도 준공 계획이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25년도 조기 준공을 좀 하자. 지금 총 사업비가 이제 46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2억 원이 투여가 되어서 이제 보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년간에 343억 원을 좀 집중 투자를 해서 25년도까지 조기 준공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제가 화력발전소 폐쇄와 맞물려서 그렇게 이제 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태안군 입장에서는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려가 크시겠죠. 당연하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지난 선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군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막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좀 어떤 외부적인 요인, 이제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의 좀 실패에 따라서 좀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정권의 지도층에 계셨던 분들, 뭐 윤모 전 의원님이라든가 조모 전 장관님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정당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저희 당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뭐 두 번째 좀 내적인 부분으로는 뭐 제가 이제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지 않고 늘 이렇게 지역을 위하고 단체를 위해서 일관되게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3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을 이렇게 나름의 좀 중책을 맡아서 정당인으로서 이제 치렀는데, 그때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 좀 응원을 더 해주시고 뭐 지지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태안군 같은 경우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 10분이 계신데 이제 비례대표 한 분 빼놓고 이제 9분의 선출직 정치인 중에서 이제 저만 처음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나머지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들 또는 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 되셨고,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오랜 시간 한눈 팔지 않고 표밭을 다지신 게 큰 도움이 되셨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받은 표값을 하셔야 되는데 4년 임기 동안 태안군과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중요 사안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역구가 태안 읍하고 원북면 이제 이원면인데 특히나 이제 원북 이원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태안 읍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구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시내 경기 활성화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해왔었는데, 마침 최근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 태안군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이제 충남도에서 선정돼서 올라가는데 지금 충남도 내에 서너 개 시군이 좀 되게 경쟁을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안군이 좀 선정될 수 있게끔 태안군에서 준비하는 사업의 예산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이제 예산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도의원으로서 좀 당위성을 피력하고
또 이제 우리 태안군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선정되게끔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지금 당면한 첫 번째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태안군에 연한 1,000만 명 안팎의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많이 오네요. 예. 뭐 코로나 때는 좀 많이 줄었었죠. 오시는데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바닷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고 시내가 이렇게 들리셔서 시내에서 뭔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좀 경제 활동의 시내권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어떤 그 연결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바닷가에 가서 예, 쓰신다. 바닷가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직접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럼 태안을 찾을 때 태안 읍내를 꼭 좀 거쳐가게끔 해야 이제 시내 경기가 활성화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해 오면서 제가 이제 도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태안군과 같이 이제 뭐 지혜를 모으고 해서 여기에 특색 있는 뭔가의 좀 특화 단지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반려동물 산업이 많이 이제 뭐 성장하고 이제 관심도도 되게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의 어떤 타운 메카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좀 휴양하러 쉬러 오는 곳이니까 이제 반려동물들을 함께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요즘 이제 반려식물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도시 쪽으로 와도 좋고 태안 시내와 붙어 있는 바로 이제 지역에 그런 타운을 좀 형성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내 경기와 좀 연계돼서 시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런 기초를 닦는데 제가 이제 임기 동안에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넓혀서 태안군과 충청남도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안면도 이제 국제관광단지 이제 개발이 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30년간 표류해 오다가 이번 7월에 이제 토지 매매 계약까지 하고 올해 안에 태안군으로부터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착공 예정이에요. 일단 골프장하고 이제 콘도인데 단순히 이제 골프장하고 콘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서 대천, 원산도 이제 안면도가 이제 하나의 관광 권역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아가서 김태흠 지사가 공약한 우리 이 서해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골든 코스트로 만들겠다, 신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장기 프로젝트의 시발점이고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이 잘 되어야 그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또 태안 군민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골프장과 콘도의 사업이 잘 되게끔 우리 뭐 태안 군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들도 뭐 격려하고 또 도의원으로서 또 뭐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가서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조언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일종 국회의원님의 이제 공약이시기도 한데 그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그 민간 위탁 그 부분이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해요. 완전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서산을 중심으로 한 태안, 뭐 당진 또 내포 지역에 우리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도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서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 골든타임 내에 어떤 대규모 대형 병원이 있다고 하면은 또 주거지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 의료 서비스가 또 중요하잖아요. 서산과 태안 지역에 이제 은퇴한 세대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작용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이 부분을 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되게끔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 네. 더 큰 목표도 가지고 계시죠. 뭐 여기서 직접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특히 지방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누구나 뭐 더 큰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다 하겠다는 생각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이제 그게 있어야 내가 열정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하는데 이제 원동력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도의원이 된 지 이제 100일 안팎밖에 안 됐고 또 우리 이렇게 도의원으로서 이제 선택해 주신 군민들한테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최선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아직은 이렇게 뭐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어떤 그렇죠.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예. 아, 근데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도의원으로 이제 입성을 해서 참 일 잘하는 정치인, 뭐 이제 지역의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뭐 조례 제정도 많이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잘하고 뭐 도정질의 현안질의도 많이 하고 근데 좀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어떤 정치인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진 이제 않는데 저는 그냥 유니신 하면은 그 친구 참 바른 정치인이었어. 바른 정치인으로 이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늘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시각도 일관된 시각으로 정의롭게 일한 정치인. 좀 이제 교과서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편협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좀 인정하고 이제 일관된 시각이라는 거는 이제 내 편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가르기 안 하는 그런 일관된 시각을 이제 갖고서 늘 이렇게 좀 정의롭게 한결같은 정치를 해서 뭐 나중에 또는 정치하면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도민들께 바른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바른 정치인 아주 최상의 목표 같으십니다. 예. 예.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그런가요? 왔는데 이제 군민과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우리 군민과 도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이제 제가 평소에 꿈꿨던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선거운동할 때나 이렇게 활동할 때는 많이들 찾아뵙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제 도의원이 돼서 의회에 가서 도청에 가서 의정활동하고 뭐 여러 이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자주 소통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지만은 우리 충청남도와 태안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정당과 정치를 떠나서 오로지 군민과 도민만 바라보면서 이제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군민과 충남 도민이 즐거워하실 수만 있다면 몸치지만 춤이라도 추면서 즐겁게 이렇게 해 드리는 어떤 각오로 마음 자세로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땐 여기서 춤을 한번 추시는 거로 공약선거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뭐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좋은 의정 활동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